1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다. 58세 변호사의 은퇴 후 충격적 현실. 서점이나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담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읽을 때는 맞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내 문제로 돌아오면 그래도 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얼버무리게 되는 게 현실이죠. 특히 평생 모은 10억이면 걱정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난 뒤에는 또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전혀 다른 인생을 미리 살짝 엿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핵심과 실제 사례들을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1. 준비된 노후 같았는데 왜 충격에 빠질까? 58세 변호사 어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일했습니다. 로펌 파트너를 지내면서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주말 골프에 해외여행까지 누렸죠. 그리고 어느덧 58세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씨도 당시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니 은퇴 후엔 10억 정도만 있어도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10억 목표를 향해 쭉 달려왔고 실제로 은퇴 무렵의 부동산 시세 차익 등으로 딱 10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현역 시절에는 비교적 많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써도 남는 돈이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뚝 끊기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생 번 돈을 모았다 해도 은퇴 후엔 소득이 제로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변호사 시절 쓰던 생활 패턴 식당에서의 지출, 자녀 학비, 차 유지비, 교재비 등 은퇴했다고 당장 확 줄어들기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씨가 맞닥뜨린 충격적 현실이었습니다. 오래 쓰던 차는 갑자기 처분하기 싫고 오랜 취미 활동도 끊기 어렵고 마냥 아끼고 살자고 해서 모든 지출을 뚝 잘라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10억 있으니깐 충분하겠지라고 여유 부리던 마음이 내가 진짜 평생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으로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럼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를 잡고 거기에 맞춰 연금을 설계하거나 은퇴 자금을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녀가 아직 학비가 필요한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지, 혹은 병원비가 나갈 일이 있는지 등등. 특히 현역 시절의 월 수입 규모가 컸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그 생활 수준이 크게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어씨 같은 경우 변호사로 한 달에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벌기도 했으니 지출의 폭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고정적인 로펌 파트너 수입은 끊기고 주식이나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들어오는 돈도 불안정한 거예요. 결국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 치면 1년에 6천만 원. 10억이면 단순 계산상 매년 6천만 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617년 버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죠. 예측 못한 지출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등이 생기죠. 그렇게 하나씩 빠져나가다 보면 실제 체감은 훨씬 더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3. 사례 3가지 이런 상황도 있더라. 자, 은퇴 후 갑작스러운 현실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똑같이 1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도 사람마다 사정이 정말 다릅니다. 57세 기러기 아빠 B씨. B씨는 50대 초반에 아이 교육 문제로 아내와 아이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돈을 벌었고요. 그러다 보니 해외 송금, 국내 생활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임원까지 달았고 퇴직금 포함해 10억 정도를 마련해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아이는 해외 대학에 진학해 추가 학비가 계속 필요하고 아내도 해외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쪽에서의 생활 수준을 쉽게 낮추지 못합니다. B씨는 은퇴했지만 월 30만 400만 원을 계속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10억이라는 목돈이 금방 허물어질 위기에 처하니 결국 은퇴 후에도 다시 재취업을 알아보거나 작은 사업이라도 해야겠다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됐습니다.
이 60세 1인 자영업자 시씨. 시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60세 무렵 권리금과 건물 매각으로 10억이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장사는 사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도 충분히 못 보내왔기에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식당을 그만둔 뒤에는 국민연금 몇십만 원 정도가 전부이니 생활비를 전적으로 10억에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 2,400만 원이니까 10억이면 대략 40년 가까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비, 예상치 못했던 가족 행사비 등으로 지출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또 막상 일손을 놓고 나니 몸과 마음이 쉽게 처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차라리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볍게 일이라도 계속할 걸 하고 후회 중이라고 합니다. 56세 은퇴 후 재혼한 D씨. D씨는 한 차례 이혼 후 혼자 살다가 은퇴 무렵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 명의로 10억 정도를 마련했지만 재혼 과정에서 배우자 쪽 가족 행사라든지 결혼식 비용 혹은 양가 부모님 용돈, 선물 등으로 지출 항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또 내 나이도 있고 인생 다시 안 올 기회인데라는 생각에 여유 있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새 집을 마련하는 등 과감하게 자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해 만에 10억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고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결혼이냐 아니냐 그래도 두 사람이 모으면 더 괜찮아질 거다. 이런 저런 갈등 속에 아무리 10억이라는 목돈이 있었다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4. 결국 핵심은 소득 흐름과 지출 통제.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소득 흐름과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현역 시절에 10억이든 20억이든 모았다 하더라도 막상 은퇴 후에는 소득 거의 0, 지출 3이라는 공식을 다시 정립해야 하거든요. 꾸준한 소득 흐름 가령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제도가 있고 추가로 간단한 부업 프리랜서, 자문 등을 통해 소액이라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출 통제 은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 지출이 뚝 끊기거나 생활 습관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쓰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선순위를 세워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5. 어떻게 해야 충격적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은퇴 시점 미루기. 가능한 한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좋습니다. 12년만 더 일해도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춰 이자나 연금액을 높일 수 있거든요. 가령 58세에 은퇴하기보다 60세에 은퇴하면 그만큼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득 창출 아이디어 찾기. 전문가로 일했던 분이라면 자문 역할, 강의, 집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씩 소득을 창출할 길이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재능을 나누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사례도 많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목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점검 및 취미활동 재설계. 아끼고 산다는 것과 무조건 궁핍하게 산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적절히 투자할 필요가 있죠. 예컨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나 소규모 동호회 활동 같은 건 적극적으로 즐기되 밤낮 없이 술 모임에 돈을 쓰거나 값 비싼 외식을 습관처럼 하는 건 조절해보자는 식입니다. 가족과의 소통. 은퇴하고 나면 배우자와의 지출 성향 차이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한쪽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다른 한쪽은 인생 한번 사는 거, 이제 좀 편하게 쓰자는 식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은퇴 전에 미리 가족들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을 조절하고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솔직히 대화해보는 게 좋습니다. 6. 마무리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안정성은 필요하다. 우리가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시절에는
돈이 남든 적든 일정한 패턴이 있었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패턴이 깨지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건 결국 금전적 안정성이더라고요. 10억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돈이 어떻게 불어나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내가 매달 얼마를 벌고 쓰는지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58세 변호사 어씨가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막연히 억 단위의 돈이면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생각보다 일찍 은퇴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은퇴 후에도 적절하게 활동을 계속한다면 충격적 현실을 예상 가능한 현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다고들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 몸과 마음이 금세 무거워지고 헛된 지출만 늘어나기 쉽습니다. 적절한 일, 취미, 봉사활동, 인간관계 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만든다면 설령 10억을 모으지 못했다고 해도 또 10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닥날 거라는 과도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훨씬 건전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현실적인 재무 설계, 꾸준한 소득 흐름, 지출 통제,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활동 찾기 아닐까 싶습니다. 한창 일할 때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다면 미리 깨는 게 좋겠죠. 막연한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잡고 전문가나 주변 조언을 충분히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도 내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갖고 좀 더 활기차게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